평생 땀 흘려 일하고 아껴 쓰고 은행에 꼬박꼬박 저축해온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고결한 성실함 덕분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강도는 아무런 저항 없이 당신의 안방 금고를 열었습니다. 유가가 80불에서 110불로 치솟는 동안 여러분이 신봉하던 현금은 하룻밤 새 37.5%나 타버린 재가 되었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물건은 사라진 이 기이한 마술, 이 완벽한 약탈의 현장에서 여전히 통장을 꼭 쥐고 계시겠습니까? 이제 그 정직한 가난의 굴레를 벗어던질 잔인한 진실을 공개합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유가 110불 폭등, 당신의 노후 자금 37.5%가 하룻밤 새 증발했습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단 몇 초 만에 당신의 자산 37.5%가 사라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지금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유가 80달러라는 가느다란 줄 위에 있었습니다. 그 줄이 끊어지는 순간 평화롭던 우리 경제는 추락하기 시작했죠. 국제 유가 110달러 돌파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37.5%라는 폭등의 파고가 우리 모두의 지갑을 덮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실히 모아둔 노후 자금이 실시간으로 녹아내립니다. 어제와 같은 숫자의 돈을 가졌어도 살 수 있는 건 줄어들었죠. 이것은 보이지 않는 약탈이자 실물 경제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기름값은 단순히 차를 굴리는 비용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물건의 가치를 결정하는 척도입니다. 원유 가격의 상승은 전 세계 모든 가격표를 다시 쓰게 하죠. 80불대의 안정은 우리에게 가짜 안도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안락함에 취해 있는 사이 위기는 문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전쟁의 포화가 유가를 끌어올리며 자산의 지형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신봉하던 현금 가치는 이제 휴지 조각에 가깝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구매력만 증발하는 마법이 벌어진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매일 아침 당신은 더 가난해지고 있죠. 열심히 일해서 저축만 하면 된다는 믿음은 이제 위험합니다. 그 정직한 믿음이 오히려 당신을 파산의 길로 인도합니다. 유가 110불은 우리 사회의 모든 비용 구조를 파괴했습니다. 공장의 기계가 멈추고 운송 트럭에 발이 묶이고 있습니다. 이 충격파는 가장 먼저 당신의 장바구니부터 타격하겠죠. 마트에 갈 때마다 가격표를 보며 망설이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며 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죠. 누군가는 이 위기를 기회라 말하며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통의 투자자인 우리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평생 일궈온 소중한 자산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해일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방패를 들어야 할까요? 과거의 상식은 이제 당신을 지켜주는 갑옷이 되지 못하죠. 37.5%의 폭락을 몸으로 맞으며 버티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누리던 모든 평화는 기름이라는 에너지 위에 있죠. 그 에너지가 비싸질수록 서민의 삶은 피폐해질 뿐입니다.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 쉬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이 폭등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도미노의 첫 조각이 쓰러졌을 뿐인데 세상은 요동칩니다. 당신의 자산이 증발하는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도둑이 당신의 뒤를 쫓습니다. 이 도둑은 당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가장 먼저 채갑니다. 지금 당장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노후는 사라질 겁니다. 유가 폭등이 가져올 연쇄 반응은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에너지가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단순히 주유비만 비싸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고리가 어떻게 끊어지는지 보셔야 하죠. 이 뜨거운 에너지 쇼크가 당신의 식탁을 점령하려 합니다. 가격표가 매일 바뀌는 공포의 서막을 알고 계십니까? 도미노의 다음 조각이 무엇을 덮칠지 지금 공개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단순히 주유비만 비싸지는 게 아닙니다. 원유는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모든 물류와 제조의 뿌리죠. 이 뿌리가 흔들리면 우리 삶의 모든 가격표가 요동칩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우리가 쓰는 전기와 가스입니다. 발전기를 돌리고 난방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폭주하죠. 기업들은 상승한 에너지 비용을 감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결국 생존을 위해 제품 가격에 그 비용을 전가하게 됩니다. 당신이 마시는 커피 한 잔과 식탁 위에 빵 한 조각까지 말이죠. 에너지를 쓰지 않고 만들어지는 물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쓰러지며 전 산업을 덮칩니다. 원자재 값이 뛰면 공장들은 생산을 줄이거나 멈추게 되죠. 이것이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물가를 더 밀어 올리게 됩니다. 보통의 투자자가 이 연쇄 폭발을 막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아낀다고 해서 세상의 물가 상승이 멈추지 않죠. 월급과 연금은 거북이 걸음인데 물가는 토끼처럼 뜁니다. 그 간극이 벌어질수록 당신의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가 되죠. 숫자라는 가면 뒤에 숨은 인플레이션의 민낯은 차갑습니다. 우리가 누리던 현대적 삶의 편의가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어제와 똑같이 소비해도 지갑은 훨씬 빨리 비워지게 되죠. 이것이 에너지 쇼크가 가져오는 가장 잔인한 도미노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소리 없는 전쟁이죠. 당신이 평생 일궈온 안락함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에너지 비용의 폭주는 가계 부채의 뇌관을 자극하게 되죠. 이자 부담과 생활비 부담이 동시에 어깨를 짓누릅니다. 이제는 단순히 아껴 쓰는 것으로 해결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도미노는 결국 당신의 마지막 보루를 향합니다. 국가도 은행도 말해주지 않는 은밀한 약탈이 시작됐죠. 법보다 무서운 이 약탈의 정체를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정부가 세금을 걷지 않아도 돈이 사라지는 이유를 말이죠. 소리 없이 당신의 뒤를 밟는 강도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정부는 법을 통해 세금을 걷지만 물가는 법 없이 뺏어갑니다. 인플레이션은 당신의 동의 없이 자산을 강탈하는 강도죠. 유가 폭등은 이 강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어줬습니다. 공식 물가 지표는 당신이 느끼는 고통을 다 담지 못합니다. 실제 마트에서 체감하는 물가는 이미 30%를 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진짜 범인이죠. 열심히 저축하고 정직하게 산 사람일수록 피해는 큽니다. 화폐를 믿고 현금을 쥐고 있던 대가가 파산으로 돌아오죠. 강도는 당신의 통장 비밀번호를 몰라도 돈을 가져갑니다. 돈의 가치 자체를 떨어뜨려 구매력을 가로채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쌓아온 공든 탑이 실시간으로 녹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묵인하고 자본주의가 설계한 약탈입니다. 인플레이션 조세는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무너뜨립니다. 고정된 소득으로 버티는 은퇴 세대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죠. 성실함이 가난의 이유가 되는 이 역설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계속해서 저축의 미덕을 강조할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당신의 부를 이전하려는 음모가 있죠. 유가 110불 시대의 인플레이션은 결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경제의 체질을 파괴하며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이 조용한 강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가진 돈의 가치는 또 어제보다 낮아지죠. 이 약탈의 현장에서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계실 건가요? 숫자의 마법에 속아 가난해지는 것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이 강도의 손에서 당신의 미래를 찾아와야 하죠. 인플레이션 파도에 휩쓸릴 짓 할 것인지는 당신 몫입니다. 화폐라는 환상을 깨지 못하면 당신의 노후는 없습니다. 평생 모은 1억 원이 6천만 원이 되는 진실을 마주하십시오. 이 잔인한 마술은 당신의 통장 안에서 지금도 진행 중이죠. 그렇다면 이 숫자의 감옥에서 탈출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이 자본의 주인이 되는 반전의 열쇠가 있습니다. 당신을 속여온 숫자의 가면을 벗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진짜 자산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당신은 다시 삽니다. 통장의 숫자가 당신을 어떻게 속여왔는지 폭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스마트폰으로 은행 잔고를 확인하시죠. 어제와 같은 숫자가 찍혀 있다면 안심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지금 당신을 완벽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유가가 80불에서 110불로 치솟은 순간 숫자는 변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1억 원은 이제 1억 원이 결코 아닙니다. 숫자는 그대로지만 그 돈의 권력은 37.5%나 죽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당신의 자산 3분의 1이 삭제된 셈이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잔인한 마술과 같습니다. 과거에 10개를 사던 돈으로 이제 6개밖에 못 삽니다. 이것이 바로 숫자의 기만이요, 화폐가 부리는 마법이죠. 실물 경제의 눈으로 보면 당신은 이미 파산 상태입니다. 단순히 물가가 오른 게 아니라 돈이 가치를 잃은 겁니다. 우리는 숫자의 노예가 되어 실질적 빈곤을 놓치고 있죠.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는 당신의 구매력을 휩쓸어 갑니다. 종이 조각에 불과한 화폐를 믿은 대가는 참혹합니다. 여러분이 신봉하던 그 안락한 숫자는 허상에 불과하죠. 유가 폭등은
이 허상의 가면을 단숨에 벗겨버렸습니다. 실물 가치가 폭등할 때 현금은 가장 먼저 쓰레기가 되죠. 그런데도 여전히 통장 속 숫자만 보며 위안을 삼으시나요? 당신의 은퇴 설계도는 이미 반 토막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숫자가 주는 거짓 평화에서 지금 당장 탈출해야 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이 숫자의 함정에 갇혀 있길 원합니다. 그래야 자산가들이 당신의 구매력을 쉽게 뺏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끼고 모은 돈이 남의 주머니로 새고 있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을 직시하지 못하면 미래는 어둡습니다. 숫자는 가만히 있는데 내 삶은 왜 자꾸 팍팍해질까요? 그 답은 당신이 쥐고 있는 돈의 정체에 숨어 있습니다. 화폐라는 종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보셔야 하죠. 성실함이 가난으로 직결되는 무서운 구조를 폭로합니다. 왜 우리가 성실히 저축할수록 더 가난해지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자본주의의 설계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우리는 평생 저축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배우며 살았죠. 하지만 유가 110불 시대의 저축은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돈을 아껴서 은행에 넣는 행위는 자산 유기와 같습니다. 당신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그 돈은 누구를 위해 일할까요? 은행은 그 돈을 실물 자산을 가진 자들에게 대출해 줍니다. 그들은 당신의 돈으로 공장을 짓고 원자재를 사들입니다. 유가 폭등으로 물가가 오르면 실물 가치는 수직 상승하죠. 결국 당신의 저축이 타인의 배를 불리는 도구가 됩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이자는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이죠. 은행 이자를 받으며 좋아할 때 당신의 원금은 녹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설계한 가장 정교한 덫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부를 자본가에게 이전시키는 장치이죠. 열심히 일한 당신의 노동 가치가 화폐로 치환됩니다. 그리고 그 화폐는 인플레이션에 의해 가치가 소멸하죠. 성실한 저축가들은 이 약탈 시스템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돈이 녹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여전히 저축의 중요성만 강조합니다. 당신이 깨어나지 않아야 시스템이 유지되기 때문이죠. 유가가 37.5% 폭등할 때 현금 보유자는 사형 선고를 받죠. 아무리 아껴 써도 물가 상승이라는 괴물을 못 이깁니다. 이것은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강탈의 현장에서 당신은 무방비 상태인 거죠. 저축이라는 달콤한 유혹이 당신의 노후를 망치고 있죠. 화폐의 수집가가 되지 말고 가치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땀방울은 증발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저축하는 자에게 내리는 가혹한 벌입니다. 이 역설적인 진실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상식이 사실은 독약이었음을 인정하세요. 이제는 화폐의 노예가 아닌 실물 경제의 주인이 될 때죠.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는 보통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막막한 질문에 대한 현실적인 답이 여기 있습니다. 보통 사람도 거대한 파도에 올라탈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 반전의 열쇠가 무엇인지 지금 그 비결을 공개합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우리는 늘 불안함 속에 살고 있죠. 거대한 자본가들만이 이 위기에서 웃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도 실물 경제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공장을 세우거나 유전을 파낼 필요는 전혀 없죠.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생존의 길은 열립니다. 유가 폭등 시대의 핵심은 자산의 성격을 바꾸는 겁니다. 화폐라는 가짜 자산에서 실물이라는 진짜 자산으로 말이죠.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종이 신화에 갇혀 있었습니다. 숫자가 적힌 종이가 내 노후를 책임질 거라 믿어왔죠. 하지만 유가 110불은 그 믿음이 착각임을 증명했습니다. 이제는 화폐를 소유하지 말고 가치를 소유해야 합니다. 물가가 오를 때 함께 오를 수 있는 자산을 쥐어야 하죠. 보통의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실물 가치를 생산하고 가격 결정권을 가진 곳에 올라타는 거죠.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기업의 지분을 갖는 것이 그 예입니다. 그들은 유가가 오르면 제품 가격을 즉각적으로 올립니다. 비용 상승의 고통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힘이 있기 때문이죠. 당신이 그들의 주인이 된다면 약탈자가 아닌 동반자가 됩니다.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맞서 싸우지 말고 파도를 타십시오. 세상은 이미 실물 자산을 가진 자들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기술이 없어도 자본주의 시스템의 원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화폐가 가치를 잃을수록 더 귀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에너지와 식량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서비스가 그것이죠. 이것들을 소유하는 순간 당신은 숫자의 감옥을 탈출합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이 결단 자체가 가장 큰 기술이 됩니다. 남들이 통장을 지킬 때 당신은 실물 가치를 지켜야 하죠. 이것이 실물 경제의 주인으로 부활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막연한 공포는 지식이 부족할 때 생기는 감정일 뿐이죠.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 당신의 자산을 지키십시오. 유가 폭등이라는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잡아야 할까요? 종이 화폐를 대신할 진짜 생존 로드맵을 바로 제안합니다. 보통의 투자자를 위한 실전 전략의 정수를 지금 공개합니다. 이제 당신의 자산에 대한 대대적인 이민을 선포해야 합니다. 현금이라는 가라앉는 배에서 실물이라는 구조선으로 말이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금 비중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방어 능력이 없는 예적금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죠. 유가가 37.5% 폭등할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원자재와 관련된 자산이나 필수 소비재 기업이 대안입니다. 보통의 투자자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실물 자산의 형태죠. 에너지가 없으면 세상은 단 하루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에너지의 가치를 대변하는 상품들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또한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고정부채의 역설을 이용해야 하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당신이 갚아야 할 빚의 가치도 줍니다. 물가가 폭등할 때 저금리 고정 대출은 오히려 방패가 됩니다.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될 때 빚을 갚는 것은 훨씬 쉬워지죠. 이것이 자본가들이 고물가 시대를 즐기는 은밀한 기술입니다. 현금을 쥐고 있으면 뺏기지만 실물을 쥐면 불을 지킵니다. 종이 화폐라는 환상에서 깨어나는 순간 신세계가 열립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을 물가 상승률보다 빠르게 키워야 하죠. 세상은 이미 보이지 않는 부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면 당신의 노후는 증발할 뿐이죠. 지금 당장 계좌를 열고 인플레이션 방어력을 점검하십시오. 물가가 오를 때 내 자산도 같이 오르는 구조인지 보십시오. 아니라면 주저하지 말고 자산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결단입니다. 유가 110불 시대의 생존 법칙은 이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이 지금은 당신을 망치는 독이 됩니다. 화폐의 수집가가 아닌 가치의 운영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보통 사람의 위대한 반전은 이 로드맵에서 시작되죠. 당신의 자산 37.5%를 되찾아올 마지막 기회를 잡으세요. 이 길 끝에는 숫자가 아닌 실질적 풍요가 기다리고 있죠. 이제 우리는 경제적 안락사에서 완전히 깨어나야 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향해 갈 준비가 여러분은 되셨습니까? 증발하는 노후를 멈출 마지막 비상구를 지금 공개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한마디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유가 110불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냅니다. 숫자의 안락함에 취해 가난해지는 안락사를 거부하십시오. 증발하는 자산 37.5%를 방치하는 것은 자산 유기입니다. 평생 성실함으로 쌓아온 노후를 통째로 버리는 행위이죠. 화폐의 가치가 쓰레기가 될 때 내 가치는 빛나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깨어있는 자에게만 부의 통로를 열어줍니다. 보통의 투자자가 실물 경제의 주인이 되는 건 선택입니다. 공포에 질려 통장을 쥐고 있을지 파도를 탈지 결정하세요. 오늘 이 진실을 외면한 대가는 비참한 노후로 돌아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해일은 이미 우리 앞에 왔습니다. 가만히 서서 잠식당하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같죠. 이제는 화폐라는 종이 뗏목에서 내려 실물로 갈아타세요. 당신이 쥐고 있는 현금이 당신을 배신하고 있음을 믿으세요. 성실한 저축가에서 영리한 가치 소유자로 변해야 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계속 잠들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그래야만 당신의 부를 아주 손쉽게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이 기만적인 경제 시스템의 사슬을 지금 바로 끊으세요. 유가 폭등은 위기인 동시에 부의 지도를 바꾸는 기회이죠. 남들이 위기라고 울부짖을 때 당신은 기회를 잡으십시오. 종이 조각에 불과한 숫자가 아닌 진짜 물질을 소유하세요. 가격 결정권을 가진 자산만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숫자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실물 경제의 진짜 주인이 되어 당당하게 미래를 맞으세요. 경제적 자유는 공부가 아니라 과감한 결단에서 시작되죠. 당신의 결단이 30년의 삶을 천국과 지옥으로 가릅니다. 유가 110불 시대의 생존은 오직 당신의 손에 달려 있죠. 과거의 낡은 상식을 버리고 새로운 부의 공식을 잡으세요. 증발하는 37.5%의 가치를 되찾아올 사람은 당신뿐이죠.
오늘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이미 생존의 문을 열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자산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세요. 당신의 뜨거운 도전을 제가 끝까지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끝나는 순간 당신의 진짜 인생이 비로소 시작되죠. 당신은 이제 살아남는 주인공이자 유일한 정답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육아 110불 폭등, 당신의 노후 자금 37.5%가 하룻밤새 증발했습니다.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